두 번째 키워드는 달러 환율의 반전입니다. 한동안 약세를 보이던 달러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박사님, 지난달 연말까지만 해도 이런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반등 신호가 보인다고 분석을 내놨어요. 네, 모건 스탠리라는 증권사는 뉴욕 증시에서도 그야말로 앞서가는 리딩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이죠. 모건 스탠리에서 달러가 상당히 약달러, 그러니까 달러의 시세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그동안에 내놓고 있었는데 네. 자신들의 전망을 수정한다라는 수정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단기 약달러는 이제 약발이 다 했고 앞으로는 강달러, 달러 강세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강달러를 예측한 이유는 뭐였나요? 예, 모건 스탠리 외에도 지금 일부 금융기관들이 급격하게 지금 달러 전망을 약 달러에서 강달러로 바꾸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강달러가 오느냐, 그 전망하는 근거로서 가장 그 핵심 요인으로서 국채 금리의 상승을 들고 있습니다. 네, 국채 금리가 최근에 1.1%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국채금리 또 올라서 1.17까지 올라갔어요. 네.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1.2가 마지노선이다. 1.2가 되면 큰 변동이 올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1.2선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사님, 그런데 국채 금리랑 이 달러 강세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국채 금리는 결국은 이제 채권을 샀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얘기하는데요. 결국은 미국 국채를 샀을 때, 미국 채권을 샀을 때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미국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국 자금이나 또는 외국 자금이 미국 국채를 사기 위해서 미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수요 공급에 따라서 미국 달러 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사실 지난 1년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뉴욕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 딱 두 가지만 꼽아본다면 네.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또 달러가 약세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요, 채권과 주식은 서로 대체제 관계이기 때문에 채권 쪽에 금리가 싸지면 채권에 있던 돈이 주식으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또 채권 금리가 싸지면 기업들의 자금 부담이 줄기 때문에 기업들의 배당이 더 커져서 이 또한 주가 상승 요인이 돼요. 또 달러가 약세가 되면 미국의 수출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수지가 개선이 되는 이런 요인들이 뉴욕 증시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사상 최고치를 몰고 왔는데요.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네. 국채 수익률이 금리가 오르고 또 달러가 강세로 이제 변하게 되면 금융시장에 어떤 호재를 몰고 왔던 거시경제 여건이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욕 증시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달러 환율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수가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네. 5개 통화에 대한 가중 평균 비율인데 이게 89까지 떨어졌었고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주류였는데 지금 90을 올랐었죠. 올라선 데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100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달러가 강세가 되면 우리나라 원화에도 영향을 주고 특히 달러 강세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자본을 다시 역류시킬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달러의 변화, 미국 국채 금리의 이상 급등 현상, 이거 매우 주목해 보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의 국채 금리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보겠습니다.